안녕하세요. 큐링크 유니스쌤입니다. 저는 국내 심리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여러 학생들의 대학원 입학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심리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준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사과정 입학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는 학부 심리과목 이수 및 학점 관리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에 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심리학이 학부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기본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의 기초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기초 수업을 들어보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학점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학점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며 학점이 대학원 입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학점이 낮더라도 학업계획서 등 다른 서류 부분에서 보완을 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니 학점이 낮다고 대학원에 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의 두 번째는 세부 전공 및 연구실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학도 분과가 다양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은 대표적으로 임상 및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산업 및 소비자 심리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들은 연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석사 취득 후 진로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임상 및 상담심리학의 경우 병원, 의과대학, 로컬센터 등에서 사람과 관련한 치료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심리학의 경우 기업, 연구소에서 인간의 사고 및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회심리학이나 산업 및 소비자 심리학은 기업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사 취득 후 진로 방향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석사 취득 후 진로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전공을 정했다면 먼저 세부 전공의 대학원 과정이 있는 학교들을 추려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세부 전공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당 학교에서 나의 관심 분야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신 연구실 혹은 교수님을 추려봅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살펴볼 수 있고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별 연구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작성해 봅니다. 주로 대학원 진학을 할 때에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두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별 리스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들이 추려진 후 연구실의 해당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번에 학생을 뽑을 예정인지 TO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떤 연구실의 경우에는 매 학기 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연구실 홈페이지에 이번 학기에 학생을 뽑을 것인지 밝혀두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 직접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메일을 드릴 때는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메시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카데믹 이력서를 첨부해서 해당 연구실에 대한 열정 및 진학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했던 연구 경험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왜 이 연구실에 가고 싶은지 강조할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CV는 학계에서 사용되는 이력서와 같은 것인데요. 주로 자신의 학력, 논문 출판 경험, 연구 경험, 수상물이나 연구비 수주 경력, 그리고 추천인 이렇게 구성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우 논문 출판 경험이나 학회 발표나 연구비 수주 경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에 학부 때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 경험을 하였다면 그 연구실에서 어떻게 연구를 보조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학부 때 했던 동아리, 학생회나 영어 성적 등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석사대학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심리대학원은 서류로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연구계획서의 경우 간단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학하고자 하는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들이나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확인 후 비슷한 맥락의 주제를 골라서 실제로 연구를 프로포절한다고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면 구체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싶은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만 남았는데요. 심리대학원 면접은 크게 인성면접과 전공면접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성면접은 어느 면접과 같이 자기소개, 지원동기, 진로계획,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협업능력 등의 내용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공면접의 경우 지원자가 작성한 학업계획서에 대한 팔로-업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질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심리학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었습니다. 심리대학원 진학 관련 상세한 진단 혹은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